옛날 옛적에 동쪽 먼 나라에 알리바바라는 목수가 살았어요. 그는 아내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요. 알리바바는 그의 당나귀와 함께 숲에서 나무를 구해 마을에 팔아 돈을 벌곤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나무를 자르러 숲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향해 말을 탄 남자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도둑들이 틀림없어. 빨리 가서 숨어야지. 알리바바는 당나귀를 숲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죠. 알리바바가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 정확히 40명이었어요. 남자들은 말에서 무거운 가방을 내렸어요. 알리바바는 그들이 도둑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 중 두목이 큰 바위 쪽으로 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그런데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바위가 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동굴이 나타났어요. 그 도둑들은 한 명씩 가방을 날랐어요. 그 짐들을 모두 옮기고 나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요. 그 모습을 본 알리바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그 바위가 다시 열리더니 도둑들이 나왔어요. 끝으로 두목이 나오자 그는 바위를 보며 말했죠. 닫혀라 참깨, 닫혀라. 그 커다란 바위가 바로 닫히자 그 도둑들은 말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바위 앞으로 갔지요. 그는 좀 전에 들었던 그 주문을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는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동굴 안은 금, 은, 비싼 천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물로 넘쳐났거든요.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가방 3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두목이 했던 대로 주문을 외쳐 문을 닫았죠. 닫혀라 참깨, 닫혀라. 그는 당나귀 위에 가방을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가방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알리바바가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금들을 다 어디서 났어요? 알리바바는 그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무척 행복해서 가방을 풀기 시작했죠. 이게 다 얼마예요? 그러지 말고 구멍을 파서 묻읍시다. 이걸 왜 밖에다 묻어요? 당신 형 카심에게 가서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낫지요. 알리바바의 형 카심은 돈이 많은 상인이었지만 욕심이 무척 많았어요. 그는 한 번도 알리바바를 도운 적이 없었으므로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카심에게 가서 계량컵을 부탁했어요. 그들이 무척 가난한 걸 아는 카심은 바로 이렇게 말했죠. 계량컵은 어디에 쓰려고? 너희들은 돈도 없잖아. 아내는 곧바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물론 카심은 그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몰래 그 컵 아래에 꿀을 발라 그녀에게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알리바바와 금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묻기 시작했죠.
그들이 금을 모두 묶고 난 후 아내는 측량컵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컵 아래 금이 묻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카심은 측량컵을 받자마자 바로 밑을 보았고 컵 아래 금이 묻은 것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알리바바가 이 금이 어디서 났을까? 카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일어나서 바로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는 컵 아래 묻은 금을 보여주었어요. 알리바바, 넌 가난했었잖니. 이 금이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해보렴. 알리바바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일들을 형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 동굴이 어딘지 말하지 않으면 그 도둑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부 말하겠다. 하지만 형님, 알리바바는 카심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었죠. 할 수 없이 그들은 함께 동굴로 갔어요. 동굴은 이 바위 뒤에 있어요. 이제 얼른 가요 우리. 그 도둑들이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카심은 그 동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는 즉시 당나귀 2마리와 함께 그 동굴로 갔어요. 그는 그 동굴 앞에 도착해서 알리바바가 알려준 그 주문을 외웠어요. 열려라 참깨. 그 큰 바위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동굴이 나타났어요. 카심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안을 들여다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반짝거리는 금이 그를 매혹시켰거든요. 그는 가져온 가방에 서둘러 최대한 많은 금을 챙겨 넣었어요. 그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자 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리지 뭐예요? 게다가 문을 여는 주문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열려라 문. 열려라 밀가루. 열려라 바위. 어떤 말에도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척 당황한 카심은 다른 문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잠시 후 도둑들이 그 동굴에 도착했어요. 카심의 당나귀를 본 도둑들은 뭔가 수상한 것을 눈치채고 칼을 잡았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 도둑들은 카심을 붙잡아 바로 그를 벌하였어요. 네 놈이 우리 금을 훔쳐간 도둑이로구나. 밤이 되도록 카심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척 걱정이 된 그의 아내는 알리바바의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죠.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바로 동굴로 달려간 알리바바는 문 앞에 당나귀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형이 안에서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얼마 뒤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카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점을 열었고 그 상점을 더 크게 키워갔어요.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죠. 그동안 도둑들의 두목은 동그란 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에게 뭔가 수상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했어요. 마을로 가서 최근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 그 부하가 상점을 지나가는데 알리바바가 손에 금을 쥐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 말았지요. 그래서 집까지 따라갔어요. 알리바바가 집에 도착하자 도둑은 문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카심의 부인은 동물들에게 신선한 물을 주려고 나와서는 그 문에 있는 표시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그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감을 가져다가 이웃에 있는 모든 집 문에다가 같은 표시를 했죠. 아침이 되자 40명의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으려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든 문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도둑은 꼭 찾아낼 거라고 결심했어요. 그는 변장을 해서 상점들을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알리바바를 발견한 그는 그의 집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죠. 알리바바가 대답했어요. 저 멀리서 왔는데요. 올리브 오일로 가득한 주전자가 있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고 들었어. 제발 이것들 좀 사주면 좋겠수다. 알리바바는 그도 자신처럼 상인일 거라 생각하여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어요. 그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40개의 주전자를 가져왔지요. 알리바바는 조수들에게 거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어요. 그는 그 두목을 하룻밤 묵게 할 생각이었죠. 물론 그 두목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알리바바와 도둑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카심의 부인이 올리브 오일 주전자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우리 지금 나갈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올리브 오일 대신 무슨 짓을 꾸미려고 들어온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기름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 그 오일들을 각각의 주전자에 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도둑들은 조용히 튀겨져 버렸죠. 자정이 되고 모두가 잠든 시간, 두목은 몰래 주전자 쪽으로 갔어요. 지금 나오면 된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말했어요. 모두 자는 거냐? 계속 말을 해봐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주전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도둑들의 모습을 본 그는 겁에 질리고 말았죠. 자신도 잡힐까봐 바로 도망쳤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카심의 부인은 알리바바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도둑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후 알리바바와 그의 가족들은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동쪽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엄마와 함께 살며 알라딘은 무척 힘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가야 했고요. 어느 날 시장에 바나나를 내다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알라딘은 옷을 아주 잘 입은 턱수염에 무섭게 생긴 남자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 남자는 손에 쥔 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얘야, 난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란다. 그 말을 갖고 싶지 않니? 금화요? 평생 바나나를 따서 팔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알라딘에게 바위 아래 있는 구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했어요. 알라딘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바위를 밀었더니 그가 말한 구멍이 나타났어요. 최대한 몸을 작고 날렵하게 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알라딘은 그 안에 있는 아주 좁은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 보니 그 동굴은 오래된 램프 주변으로 빛이 나고 있었죠.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동굴 안에는 귀한 돌들과 금은 보화로 가득했으니까요. 아직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을 때 위에서 남자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램프, 빛나는 램프가 보이지? 그 램프를 내게 다오.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남자가 원하는 것이 고작 그 램프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알라딘은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알라딘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빨리 램프부터 내놓아! 알라딘은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먼저 여기서 절 꺼내줘요.
당장 램프를 내놓지 않으면 이 동굴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 알라딘은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요, 절 먼저 꺼내줘요. 좋아,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저기요, 멈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반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남자는 바위를 움직여 알라딘이 들어가 있는 구멍을 막았어요. 알라딘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봤지요. 반지를 주워서 끼자마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동굴에 분홍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구름 속에서 거인 같은 사내가 나타났어요. 알라딘은 거인을 보고 무서웠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3가지 소원만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좋다. 눈 깜짝할 사이 알라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보고 놀란 엄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알라딘은 일어난 모든 일을 엄마께 설명했어요. 그는 금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대신에 이 오래된 램프를 가져왔다고 말했죠. 알라딘은 램프를 깨끗이 닦으려고 문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램프 속에서 연기가 나와 온 방을 가득 채우더니 지니가 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이 램프에 갇혀 있었는데 주인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놀라 얼어버린 알라딘과 엄마는 지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니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고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테이블을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줄래? 갑자기 방 한가운데 잔치상이 나타났어요. 갖가지 음식과 과일, 간식까지도요. 그날 이후 고맙게도 알라딘과 엄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졌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알라딘이 시장을 지나는데 자스민이라는 공주를 보게 됐어요. 군인들이 그녀의 마차를 끌고 있었죠. 그리고 알라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지니의 도움으로 금을 한가득 준비해서 궁전으로 갔지요. 엄마는 왕께들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경비병에게 말했어요.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든 왕은 그녀를 모시라고 일렀지요. 엄마가 왕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자 왕은 아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힘이 센지 증명해달라고 했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40명의 노예에게 귀한 돌을 한가득 실어 보내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명의 군인들도 함께 보내시오. 국왕의 소원을 듣고 알라딘의 엄마는 집으로 슬퍼하며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지니가 이렇게 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어 어느 때보다 세게 문질렀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알라딘이 국왕의 소원을 말하자 지니는 박수를 3번 치더니 갑자기 그들 옆으로 보물을 가져가는 40명의 노예, 또 그들을 보호할 40명의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다음날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자 왕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는 알라딘이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했어요. 나는 내 딸이 크고 아름다운 성에 살기를 원하오. 그것이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알라딘은 왕의 소원을 지니에게 말했어요.
지니는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알라딘은 눈을 의심했어요. 대단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성이 그들의 집 바로 옆에 세워졌기 때문에 알라딘은 너무 놀라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알라딘보다 더 부자인 신랑감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는 3일 동안 거대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라딘의 행운과 부유함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알라딘과 엄마는 자스민에게조차 지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어느 상인이 알라딘의 성 옆으로 왔어요. 낡은 램프 사요. 저는 낡은 램프를 팔고 삽니다. 오래된 것은 다 좋아요. 자스민은 상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꾼다면 알라딘이 무척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인에게 그 마술 램프를 주고 새 램프를 얻어왔지요. 그 상인은 사실 알라딘을 그 좁은 구멍에 가둬놨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즉시 램프를 잡고 지니에게 자스민 공주와 그 성을 아주 멀리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저녁이 되어 알라딘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죠. 성 옆에 있던 그 낡은 집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 동굴에서 가져온 반지를 찾아냈어요. 그가 반지를 끼자마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2가지 소원만이다. 당장 날 자스민 옆으로 보내줘. 알라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곤 곧바로 숨었어요. 자스민은 그 나쁜 남자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램프가 들려 있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알라딘은 반지를 꼈어요. 그러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1가지 소원만이다. 전 나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에 들게 해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자스민은 무서워하며 그 나쁜 사람을 보고 있었죠. 알라딘을 본 자스민은 무척 행복했어요.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자스민은 놀라워하며 그의 말을 들었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이 나쁜 사람을 아주 멀리 보내서 우리를 다신 찾을 수 없게 해줘. 영원히. 잠자던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라딘은 또 지니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성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있던 곳으로 보내줘. 그 성은 하늘을 날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겨졌지요. 제자리로 돌아간 후 알라딘은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알라딘과 엄마 그리고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